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일 선적분부터 시행된 중국의 퇴세율 취소가 품목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국 가격은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한 차례 방송을 했는데 보충 설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의 부가가치 제도와 면세,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증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부가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파는 사람이 미리 제품 가격에 이걸 전가시켜서 받았다가 매입과 매출 차액만큼 세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은 전 세계가 소비지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요. 대신에 면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하고 면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을 계산할 때 그 항목에다가 0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면세라고 를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면세는 항목에다가 0을 넣는 게 아니고 NA를 넣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이거를 갖다가 항목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증치세, 환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환급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쓰는 표현이고 정확한 뜻은 퇴세다. 또 그 퇴세의 의미는 억지로 돌려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요 환급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세법 시간이 아니고 그 퇴세의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를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정이었다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이 소문이 돌 때만 하더라도 보통강은 13%에서 0%, 또 스테인리스라든가 도금 뭐 이런 고부가가치장 제품은 13%에서 4%로 축소를 할 것이다 라고 소문이 있었었는데, 예상을 깨고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환급을 제로로 했어요. 또 열연합금에 대해서도 제로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냉연이나 도금, 컬러 제품에 대해서는 미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릿이라든가 뭐 슬래브, 스크랩 등 이 반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역시 제로로 했습니다. 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또 왜 이렇게 영어로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만큼은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 증치세 환급 금액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국 정부의 지출 비중 중에서 약 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견제가 부쩍 심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또 그 이전부터도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로부터 엔티덤핑 제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엔티덤핑 제소가 나올 때마다 각국 정부가 하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오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양회 때에도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듯이 철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제가 빌릿이라든가 스크랩 같은 거 이런 반제품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0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제품 수입을 늘림으로 해서 상공정 생산은 줄이고 하공정 생산을 늘림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하겠다, 좀 이런 의지 표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컬러나 도금 제품, 코일 제품에 대해서 미결정을 한 것도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국과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측 반응인데요. 중국 철강업계도 예상보다 큰 폭의 어떤 그 세율 조정에 좀 당황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밀들이라든가 대형 유통상들도 한동안은 좀 패닉 상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좀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관세청에는 요 관보를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번 조치가 수입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마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열연이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스틸이 얘기하는 그 열연 이 속에는 협폭 대강, 우리 따이깡이라고 얘기를 하죠. 협폭 대강이나 HIL 플레이트, 또 보론 합금강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들 제품은 최근에는 그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 관세청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작년 전체 기준으로 중국 철강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표면처리 강판입니다. 표면처리 제품이 전체 수출량의 31% 정도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강관입니다. 물론 무게목 강관을 포함해서 이게 한 13% 정도 되고요. 세 번째가 후판입니다. 약 1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선제, 봉강 이런 순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 밀들은 당분간은 이제 노동절 연휴가 끝났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각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격은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 측 한번 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시도 대체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중국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반응이 좀 지배적이고요. 요걸 품목별로 보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우선 열연의 경우에 탄소강 제품들은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한 2월, 1월 말 2월부터 해가지고요. 전체 오팍 가격의 60, 70%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30에서 많게는 $50 정도는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열연 후판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가격을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열연 후판은 지금 약 110만 원 정도 유통 가격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냉연 도금 제품은 사실 이번 코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결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국내에서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우리 유통이나 메이커도 그렇고 가격을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강관은 현재 지금 이제 무게목하고 구조관, 각관 요 중심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오박 가격 올리겠죠. 그래서 40에서 $50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시중 그 구조관 유통 가격이
이건 역시도 한 1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역시도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H빔 역시도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들도 30에서 40달러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철근 유통 가격이 이제 그렇게 되면 90만 원대에 접어들고 아마 소매 가격은 95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예상 밖에 이제 그 제로 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국도 많이 좀 당황해하는 눈치인데요. 스테인리스 역시 이미 상당 부분은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인상폭은 좀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인상폭이 단기간에 크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포스코가 중국산, 대만산, 인니청산 요 3개국에 대해서 엔티덤핑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효과를 다소 좀 희석시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의미하는 퇴세율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내수 메이커들한테 수출 많이 하지 마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밀들은 가격 올리겠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할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4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전체 우리 수입량 중에 70%가 중국산입니다. 자, 중국이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대체 수입선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역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수급 불균형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에도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저가제 수출을 종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국산을 써서 제조원가를 낮췄던 이런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수요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 제조 2025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저급제 수출 더 이상 안 하고 수출도 고부가 가치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누차례 우리가 요 골든타임이 길어야 5년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예상이고 가정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수 가격 하락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감산과 퇴소율 발표로 인해서 중국 가격이 급격하게 내수 가격도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번 조치가 제가 수출하지 말고 내수에다가 해라는 그런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내수 전환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1분기와 같은 내수 성장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자, 1분기는 제가 30에서 뭐 많게는 80%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1분기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부터는 모든 제조업 생산이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갔고 이랬는데 과연 2분기에도 그런 뭐 35에서 80% 이게 성장세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물론 중국 정부가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성장세는 분명히 둔화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제가 5월 우리 가격 전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강 생산이나 강제 생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생산 증가세가 너무 빨라요. 수요 증가세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과잉 문제가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중소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소업체들이 정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 총리가 지나친 가격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런 페이스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 대부분의 철강사가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철강사들이 국영기업이잖아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가격을 추가로 올리는 데에 굉장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가격이 제동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품목부터 시작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의 스테인리스 제품은 올해에만 약 1000만 톤 가까이가 증설이 됐습니다. 너무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다른 제품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도 스테인리스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테인리스부터 시작되고 이게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요 탄소 중립이 가격 시프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자체가 이미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 가격에다가 탄소세를 30에서 40달러 정도 업시켜가지고 출하를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걸 따라서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시계추를 돌려서 90년대 열연 가격이 300~400불 하던 게 갑자기 500불로 뛰었습니다. 그때에는 광산업체 통폐합이 되면서 요 시프트를 갖다가 견인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600달러 시대가 됐어요. 열연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중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제품을 갖다 빨아들이면서 이걸 견인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00달러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는 왜 그랬느냐?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각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중에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20년대 지금부터는 바로 이 탄소 중립이 또 한 번 가격을 시프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강을 만드는 기술이 탄소 환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발생이 불가피해요. 물론 이제 수소 환원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수소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안전성이라든가 또 현행 모든 설비들이 탄소 환원법에 맞춰져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50년, 60년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비용이고 투자이고 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로 불을 껐고 일본 인구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미국에 건너가서 전기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강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외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절 이후에 중국의 생산, 그 다음에 재고,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